지금 시장을 아직도 다 같이 오르는 장이라고 보고 계신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확산장이 아니라 정리장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장이 오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살아남을 것 같고, 모든 서사가 계속 커질 것 같고, 모든 코인이 언젠가는 자기 차례를 받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장은 한 번도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같았습니다. 무질서하게 커지고, 관가 붙고, 돈이 몰리고, 그 다음엔 반드시 정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리 구간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지금 저는 바로 그 구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AI도 그렇고, 크립토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밈코인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다 같이 가는 그림이 아니라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과 중간에 무너질 것이 분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볼 때 가격만 봅니다. 어제 올랐는지, 오늘 빠졌는지, 이번 주에 강한지, 약한지. 그런데 정리장이 오기 시작하면 그런 건 2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더 냉정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산은 왜 존재하는가? 이 자산은 어디에 쓰이는가? 이 자산은 규제가 들어오면 버틸 수 있는가? 이 자산은 실제 자금이 들어올 이유가 있는가? 바로 이 질문들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크립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라는 단어가 붙기만 하면 모든 것이 미래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AI 기업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진짜 기술력이 있는 곳, 실제 수익 모델이 있는 곳, 실제 인프라를 장악하는 곳, 실제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크립토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모든 코인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거래소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다음 사이클까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은 사라지고 소수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자본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차갑게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을 보면 그 흐름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와 인프라 쪽을 보십시오. 전력, 서버, 데이터 센터, 반도체, 연산 자원. 돈은 점점 더 생산성과 실질적인 미래 수요가 있는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본은 결국 더 큰 미래를 만드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서사가 크면 돈이 붙었습니다. 그냥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갔습니다. 그냥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면 엄청난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리장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방식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라는데?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비트코인 채굴 이야기, AI 인프라 이야기, 프로젝트 정리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채굴보다 AI 컴퓨팅 쪽이 더 높은 수익성과 미래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시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상징적입니다. 무슨 뜻이냐? 시장은 점점 더 그냥 유지되는 구조보다 앞으로 더 큰 생산성을 만들어낼 구조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나왔느냐보다 누가 앞으로도 필요하냐가 더 중요해지는 장이라는 겁니다.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수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오르는 것과 남는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리장에서는 둘이 완전히 갈립니다. 오를 수 있었던 자산과 끝까지 남는 자산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시장이 바로 그 구분을 더 강하게 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제 어떤 자산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살아남는 자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 돈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회가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커뮤니티 열기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유동성과 네트워크 안에서 자기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시장을 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자산이 탈락합니다. 화려한 말은 많아도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한 자산. 커뮤니티는 강하지만 제어권과 연결될 그림이 약한 자산. 한때 유행했지만 구도적 필요성이 약한 자산. 이런 자산들은 정의장이 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의장이 와야 오히려 강점이 드러나는 자산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XRP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 때문에 XRP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XRP는 적어도 밈코인처럼 관심 하나로만 버티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 자산은 오랫동안 결제, 유동성, 브리지, 기관 연결, 금융 인프라 이런 언어 안에서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차이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리장이 오면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때 시장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재밌지? 이거 얼마나 빨리 오르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쓰이는데? 누가 필요로 하는데? 규제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큰돈이 들어와도 버틸 구조가 있는데? 바로 이 질문에 XRP는 적어도 답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 정리 이유를 생각할 때 그 생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자산들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 시기일수록 가장 크게 오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눈앞의 가격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흔들리면 구조까지 흔들린다고 착각합니다. 관심이 잠깐 줄면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자산의 역할이 사라졌느냐입니다. 그 필요성이 사라졌느냐입니다. 그 연결 가능성이 사라졌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준으로 보면 XRP는 여전히 시장 안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자산입니다. 오히려 정리장이 와야 이런 자산의 무게가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시끄러울 때는 기능보다 소음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음이 꺼지고 나면 남는 건 기능입니다. 광기가 빠지고 나면 남는 건 구조입니다. 관심이 빠지고 나면 남는 건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순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될 자산 중 하나가 XRP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제일 먼저 폭발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끝까지 남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훨씬 무겁고 훨씬 냉정하고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실사용 자산, 점점 더 제도권 연결 자산, 점점 더 구조를 가진 자산 쪽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정리장이 오면 시장은 기능 없는 기대감보다 실제로 필요한 구조를 택하게 됩니다. 민보다 인프라를 보게 되고 소음보다 유동성을 보게 되고 환상보다 연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장일수록 오히려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시끄러운가가 아니라 무엇이 남을 수 있는가, 무엇이 빨리 오르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끝까지 필요해질 것인가. 이 기준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면 XRP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거품이 꺼진 뒤에야 진짜 강한 자산이 보입니다. 정리장이 와야 오히려 승자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장은 밈이 아니라 기능을, 기회감이 아니라 필요성을, 소음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지금 XRP를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오르는 장에서는 이 자산의 진짜 무게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흔들리는 장에서는 오히려 이 자산의 차이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자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XRP는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 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